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걸 아니다. 하지 말자. 120 있죠? 9번 문제. 2차 방정식에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3차 방정식은 뭐 나중에 3차 방정식 배울 때 하시고요. 두근의 합은 이렇게 보고 푸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의 첫 번째 계수 분의 두 번째 계수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고요. 두근의 곱은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a분의 c죠.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해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래서 이제 두근이 실제 두근을 뭐 인수분해나 또는 근해공식으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두근을 합치면 얼마고 두근을 곱하면 얼마야를 계수만 보고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 세 개의 계수만 보고 찾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은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푸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습니다. 2를 제곱하면 4고요.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겠어? 뒤에 게 이제 플러스 2죠? 6 나오겠죠 그러면? 이해 가죠? 두 번째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요건 이제 3차식 변형으로 이제 개념원리 초반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죠. 이거 공식 기억나나요, 이거? 아, 이거 걸리기만 하면 내가 잡아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몇 명이 눈에 띄었으나 일부러 안 잡았어, 내가. 이해 가죠? 기억나야 될 텐데 말이야.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2를 세제곱하라 하면 8이고요. 빼기 3 곱하기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다시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란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 뒤에 게 약분되면 플러스 3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1 나오겠네. 이해 가죠? 세 번째는 알파 빼기 1 곱하기에 베타 빼기 1. 그걸 알려줄까 말까? 아니다. 담당쌤한테 가서 물어봐라.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에 빼기 알파 빼기 베타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갈까요? 뒤에 상수항은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이건 전개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어서. 따라서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이거는 빼기 2가 되겠네요.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번째 있는 거는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베타 있는 건데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해야죠. 둘을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분자는 이렇게 둘을 곱한 거. 그럼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 이렇게 둘을 곱한 거. 알파 베타에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서 적어주면. 그리고 그 분모를 전개하면 쟤랑 비슷하게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1 나올 거고요. 분자는 2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알파 베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1분의 2알파 베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2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2가 되겠죠. 분모는 2분의 5
분자는 1 나오는데요. 번분수도 나중에 배우세요. 1 나누기 2분의 5라는 뜻이죠. 이게 끝의 뜻이. 그러니까 1 곱하기 5분의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5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죠? 그냥 뭐 단순한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거와 이렇게 연계해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10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근은 마이너스 4와 2래. 그러면 이렇게 쭉 푼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b는 0. 이 방정식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 얘기는 첫 번째 단서로부터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a 얼마, b 얼마 알아낸 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옛날이었으면은 두근이 마이너스 4와 2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한 식 하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2를 대입한 식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쓴다고요?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두근의 합이라는 게 뭐죠? 요렇게입니다. 계수 1 있는 거 이해 가죠? 마이너스 1분의 a, 즉 마이너스 a인데요. 실제로는 이 두근이 여기 보다시피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4고 하나가 플러스 2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라면 a 값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은 식으로 두근을 곱하시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 1분의 b, b죠. 마찬가지로 뭐? 두근 알파 베타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근을 곱하라 하잖아. 이게 마이너스 4와 2 곱하기 이렇게. 이게 b니까 b 값은 얼마입니까? 8입니다. 이런 식으로 a 값과 b 값을 찾았죠. 그러니 이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2x 제곱에 a랑 b랑 더해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b 이 방정식이군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두근의 합 구하라고요.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 공식이 뭐냐고요. 이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이해 가요? 그래서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다 풀지 않아요. 대입하지 않아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공식에 근거해서 식을 만들어 푼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식을 배우는 게 목표야. 니들 요거 1학 물론 아직은 2학년이니까 그치? 갈 길이 멀어. 3학년도 거치고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다 보면 뭐 어마무시할 테니까 그 전에 이게 뭔가 이렇게 완성된 폼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겁니다. 폼 만들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폼 만들기. 필기하는 폼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건 이제 엄청난 연립 방정식이죠. 첫 번째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와 베타,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일 때 A와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두근의 합이니까 얘를 의미하고요. 두근의 합공식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즉 A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군요.
두 번째, 이방정식의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뭡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 좀 눈에 띄라고 색깔별로 구분해주고 있어. 계속 1분의 b인 건 이해가요? 는 b. 그렇죠? 아, 알파 베타의 곱은 b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방정식에 얘가 그냥 a겠네. 얘가 그냥 b겠네. 그치? 아,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두근은 A와 B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뭡니까? 두근은 A와 B니까 두근의 합은 A 더하기 B죠? 두근의 합공식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 간단하게 A 더하기 1이네. 그럼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1이 같아야 되니까 B가 나왔네요. 1이라고. 이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A 곱하기 B가 되겠죠? 하나가 A고 하나가 B니까. 두근의 곱은 뭡니까? 그땐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분의 2. 2죠? 그럼 A 곱하기 B가 2인데 B가 아까 1 구했거든? A도 나오겠네요. 2라. 따라서 A, B를 다 하는 것 같이 구할 수 있다. 되게 간단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가 4개거든요. 알파, 베타, A, B. 간단하게 관계식을 만들어서 푼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나는 분명히 쓸 시간도 주고 있고 쓸 기회도 주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 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나는. 근데 안 쓴다니까. 습관이지 습관. 안 써 버릇해서 그래요. 강제로 쓰면 하는데 애들이. 어떤 친구는 또 그러잖아요. 뭘 쓰란 말이냐 대체. 서씨, 뭘 써야 돼요? 다 적어야죠. 뭐를 가리고 있어. 다 적는 거 아니야, 기본이? 그럼 나는 여기 할 일 없어서 이걸 쓰고 있어, 그럼 나는? 다 적어야죠. 뭘 적냐니. 이게 뭔 소리야. 다 적어야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실수 K값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K값이 2개 이상인가 봐요. 하나만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모두 구하시오. 2개 이상인가 봐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문제 풀 때 두근은 알파, 베타. 거의 거기 공식처럼 써오고 있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조금 변형해도 된다. 걸 배우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근의 B가 2대 3이다 하면요. 굳이 두근을 알파, 베타로 두느냐가 아니라 이때는 두근을 각각 2알파와 3알파로 놔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요? 2대 3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두근이 무조건 알파, 베타인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변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B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냥 2알파, 3알파. 그러면 두근의 합공식은 이거 아닌가요? 아이고. 2알파, 3알파의 합. 두근을 합치라. 그치? 두근의 합. 다시 할까요? 아까 써줬던 이 공식 있잖아요. 그쵸? 공식 이거였거든요. C가 왜 이래?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보다시피 뭐야? 아, 두 근을 더하기 하는구나. 이게 두 근의 합이구나. 두 근을 합치는 개념은 부호는 마이너스고 A분의 B.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지?
알파, 베타를 곱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두근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A 여기 있고 C 여기 있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글로 패치를 좀 까세요. 한글 패치를. 문자만 기억하지 말고. 두근의 합은 이렇게 하는구나. 두근의 곱은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안 나왔잖아. 내가 임의로 정한 거란 말이야. 그치? 알파 역할 하는 거랑 베타 역할 하는 걸 내가 정했단 말이야. 이렇게 각각 적당하게. 여기서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닌 거죠. 식이.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개념 아니냐고요. 그쵸? 그 두근의 합이 뭐라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1분의 1차 함계수 이렇게.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k 빼기 1 되게 했죠. 즉 간단히 쓰면 뭐예요? 5알파 값이 k 빼기 1이구나라는 식 하나. 이해 가죠? 두근을 곱하라 하면은 뭐예요? 2알파와 3알파를 곱하는 겁니다.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죠. 1분의 k예요. 즉 다시 쓰면 뭐예요? 좌변은 뭐가 되고? 6알파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두 개의 식, 알파와 k로 이루어진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k값을 찾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파트라서 이게 사실은 뒷부분을 좀 배워야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언제쯤 배우려나? 몇 단원이었지 정서? 10몇 단원 있었는데? 연립방정식이 13단원에 있네? 그럼 대충 13주? 10주? 한 2달 후에 배우겠네, 연립방정식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스킬을 다 배울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거 1차식인 건 보여요? 1차 방정식. 이거 2차 방정식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1차랑 2차랑 섞여 있으면요. 1차를 2차에 대입합니다. 이해가요? 1차를 2차에 대입한다예요. 이거 알파는 이렇게 고치면 분수 나오는 건 보여? 다시. 이 첫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할 건데 알파는 하면은 5분의 k 빼기 1인 거 이해 가요? 이거 어디다 대입하면은 분수 나오겠죠? 끔찍해. 그러면 이제 반대로 k는 꼴로 고치면 5알파 더하기 1인 건 이해 가죠? 이건 분수 안 나오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하겠네요. 그쵸?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6알파 제곱이고 우변은 k니까 5알파 더하기 1이거든요. 이항하면은 6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빼기 2거든요. 인수분해가 6과 1, 1과 1의 맞불 이렇게 되는 건가? 그치? 그럼 알파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 나오죠. 그 알파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어때요? k 값이 나오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k는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니까 6분의 1? 알파가 1이면 k는 얼마? 6이겠네. 그치? 그래서 k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각각. 맞아요? 더하면은 더하는 거야? 뭐야? 모두 구하시오가 끝이구나. 그냥 6분의 1과 6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연립방정식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배울 거라고. 한 2달 후에 배울 거라고. 여러분이 본 수업 시간 동안. 그때 가서 자세한 건 배우기로 하고 일단 간단하게는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알파를 대입하느냐 k를 대입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를 대입해버리면은 장점은 k 값을 바로 구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분수가 나와요. 여러분 분수 싫어하죠? 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k를 대입했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꾸준히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니들이. 아까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살짝 봤더니 강남에서 유명한 뭐 10개 학원 추천 뭐 이런 거 뜨더라고. 근데 거기서 뭘 추천하는 줄 알아? 물론 걔네들은 이제 초등학교 대상이긴 한데 그거 거기 중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글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몰아서 10장 하지 마시고 매일 3장씩 꾸준히 하라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오늘은 수학하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비가 와. 에이 기분 나빠 수학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설날이던 추석이던
관계없이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거를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대학 못 가요.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이 2차 방정식에 이번엔 두근의 차가 이래요. 참고로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좀 나한테 삐졌는데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객관적으로 아들내미가 어느 대학쯤 갈 것 같냐고.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나한테 네 아들은 우리 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아들 나중에 대학 어디 갈 것 같냐고.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냉정하게 경기도 못 갈 수도 있다고. 경기도에 있는 대학 못 갈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요즘 보니까 그거보다 잘할 것 같긴 한데 난 냉정하게 얘기해요. 막 허풍 막 바람만 넣고 이러지 않는다고. 열심히 하면 너도 하버드 갈 수 있어. 응,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냉정해야 돼. 이해가? 자기 자신한테 냉정해야 돼. 막 헛바람을 넣을 수는 없어. 한번 입학 성적 한번 보라니까. 몇 점인지. 한번 보라니까. 몇 프로에 들어야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지금은 이게 안 느껴질 거야. 나중에 한 고등학교 2학년 후반, 3학년쯤 되면 아마 내 말이 그때 그 선생님 한 말이 맞구나. 내가 그 대학을 못 가는구나를 알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라고. 아무 생각 없을 때 말이야. 그치? 아무 생각 없을 때 열심히 해라. 미리 좀 만들어 놓으라고. 이 폼을. 집에 가면 일단 니들 페르마 끝나면 보통 8시 반 혹은 10시 반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가서 맨 처음에 뭐해? 씻지? 안 씻어? 나갔다 왔는데 안 씻어? 일단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샤워를 하던 간단하게 손발만 씻던. 그치? 씻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핸드폰 하죠? 씻지 않고 핸드폰 하죠? 그리고 핸드폰 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씻어라! 하면은 그제서야 씻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패턴을 만들지 말라고. 집에 오면 일단 씻고 예를 들어서 딱 20분만 핸드폰 해야지. 딱 정하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은 끝이 없잖아.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뭐 책상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날 숙제 그날 다 한다. 이해 가요? 그거 하나 이게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숙제는 그날 다 하기. 기본 루틴.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해. 근데 니들이 안 하잖아. 숙제도 더럽게 안 하고, 그치? 남겨도 안 하고, 그치? 그 하라고, 지금부터. 뭐, 지금부터 매일 3시간씩 꾸준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일단은 첫 번째 루틴이 숙제 다 하기. 그 루틴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숙제부터 다 하고 노세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일단 숙제부터 다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뭐 새벽 3시까지 핸드폰을 하던 그건 네 알 바 없고 그냥 해 놀아. 어쨌든 숙제부터 다 하기. 그 루틴을 만들라고 지금부터 꾸준히. 2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이래요. 아까랑 비슷해요. 두근이 무조건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요.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이렇게 바꿔서 쓴다고. 여기서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뭐? 알파 플러스 2도 괜찮고 알파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 취향이니까 뭐 각자 취향에 맞게 하면 돼요. 난 플러스 2로 할게요 그냥. 이러면 두근의 차가 이만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취향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실수 K값 구하기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두근의 합이 뭐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한 걸 말하는 거죠. 두근의 합. 이해 가죠? 알파와 알파 더하기를 더하는 거. 두근의 합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2K예요. 이해 가죠?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식은 결국 2알파 더하기 2가 9분의 2K라는 뜻이고 좀 그러네? 2로 약분할까? 알파 더하기 1이 9분의 K라는 얘가 되겠네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9배 다시 할게요. 그거 아직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근의 곱은 알파와 알파 더하기를 곱한 걸 의미하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앞에 안 붙어요. 얘는 9분의 K 빼기 5예요. 이렇게.
자, 그럼 대충 이제 보이네요. 역시 위에 있는 식은 1차 방정식이고 방금 만든 방정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뭐 대신 뭐 하나 대입해야 되지 않겠어? 알파를 대입하자. 분수도 보여줘야지 한번. 알파는 뭐냐면은 9분의 k 빼기 1입니다. 그쵸? 늘 요 두 군데에 가깝게 대입할게요. 알파 자리가 두 군데니까. 그럼 앞에 거는 9분의 k 빼기 1이고 뒤에 거는 9분의 k에 빼기 1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거라 이게 더하기 1이 돼버려요. 그쵸? 이게 우변은 9분의 k 빼기 5죠. 이해 가죠? 저게 앞에 게 합차공식이네 또. 공교롭게. 제곱하면은 81분의 k제곱이고요. 빼기 1입니다. 이게 9분의 k 빼기 5랑 같은 거죠. 양변에 81씩 곱하면은 이제 정방정식이 되겠네요. 81을 곱한다고 치면 곱하기 81. 좌변은 k제곱 빼기 81이고요. 우변은 9k와 빼기 9, 45가 되겠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아우, 힘들었죠? k제곱 빼기 9k에 45를 이항하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36인가요? 맞아요? 더하면 얼마야? 맞겠지 뭐. 기나와요. 이해 가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1k, 1k와 이거 12와 3 맞불 이렇게. 그럼 k 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쭉 유지하는 것도 연습이거든. 여기 페르마 어떤 선생님들은 고등부 수업할 때 일부러 100분 동안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한 번에.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왜요? 모의고사를 100분 동안 보니까. 연습하라고. 니들 수학 시험을 제일 오랫동안 본 게 몇 분짜리야? 여기 분기 테스트 70분짜리지. 그거보다 긴 시험 본 적 있어? 뭔 시험 봤어? 80분짜리 무슨 시험이요? 분기 시험을 왜 80분 동안 봐? 10분 보너스 줬어, 선생님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반 무조건 70분이야, 그치? 딱 알람 맞춰놓고. 나는 여러분 나이 때, 중2 때요. 3시간짜리 시험도 봤었어요. 180분짜리. 그 체력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18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힘들죠 생각보다. 그렇죠. 수학을 3시간 내내 문제 푸는 건데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체력도 필요한 거야. 그 체력도. 니들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집중도는 내가 봤을 때 30분을 못 넘겨요 잘. 30분 넘어가면서 집중도 확 꺾인다고. 우리 테스트 볼 때 어떤 놈 있었죠? 쳐잤죠 한 놈. 그래 안 그래? 한 40분 50분 풀더니 자던데?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라고. 그 이상. 그것도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거야. 연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야 그것도. 그러니까 12번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그럴 때 1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이렇게 두 근으로 하면서 제곱의 개수는 2가 되는 그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래? 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방정식으로만 쓸게요. 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예요.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새로운 방정식입니다.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그리고 제곱의 개수는 2짜리래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공식화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 그 다음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 되게 많이 응용될 수 있는 거랑 연결돼서 자세한 거는 담당쌤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서씨가 자꾸 본 수업 시간에 특강쌤이 그러는데요. 이거 본 수업 때 물어보라던데요. 하는데 아직 안 배운 거 물어보지 말고요. 배울 때 물어보세요. 제발. 일단 정석대로 풀어준다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2 이렇게 나오는 거 보입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일부 내가 맞춰주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치? 이렇게 천천히 했는데 좀 속도 좀 올려보고 싶은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나오고 두근의 곱이 2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이건 무슨 방정식이게? 일단 두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했다는 뜻 아닐까요? 방정식입니다. 는 0 써야죠. 방정식입니다. 는 0 써야 돼요. 는 0 안 쓰면 틀리는 겁니다. 등식이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방정식입니다. 는 0 써야 됩니다. 이게 2차 방정식 두근이 알파분의 베타분해인 거 보이죠? x제곱의 계수가 2가 되려면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거를 이 상태로 쓰지 말고 숫자로 써라 라는 거죠. 알파 베타라는 문자 말고 숫자로 적어라. 자, 전개하는 요령은 얘부터 전개한다 그랬어요. 그쵸? 요거 앞에 곱하기 2는 나중에 할 겁니다. 요것만 전개하면 일단 이거 x제곱에 빼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은 0 이렇게 된 거 혹시 이해 가나요? 곱하기 2가 이 앞에 붙겠죠. 이거 이해 가나요? 그럼 여러분은 각각 요거 두 개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끝에 값은 계산됐어요. 알파 베타가 2이니까 이거 2분의 1입니다. 그쵸? 요건 2분의 1로 오케이. 요거는요. 분수의 덧셈입니다. 통분해야죠. 알파 베타로 통분할 수 있을 거고요. 분자는 각각 베타와 곱하면 알파죠. 분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곱이 2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2배에 x제곱에. 이게 뭐예요? 이거 계산한 값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며. 앞에 빼기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되겠네. 이렇게. 상수항도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그쵸? 아유 쓸데가 없어. 는 0. 따라서 2를 분배하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네, 이걸 쓰란 얘기예요. 는 0까지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는 0까지 써야 방정식입니다. 거의 저거 틀리는 애를 90%가 는 0을 안 써요. 는 0까지 써야 방정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다가 별표를 2개 놨지? 사실 이걸 이제 공식화하기도 해요. 공식화는 담당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보여만 줄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얘는 두근이 알파분의가 베타분의 1이죠. 쉽게 말해서 근이 역수인 거죠. 지금 그쵸? 이해 가요? 근이 역수잖아요. 알파와 베타 이건 알파분의 베타. 그쵸? 근이 역수죠. 방정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정식은요. 계수가 1, 1, 2죠. 얘는 어떻죠? 예, 저거랑 반대 순서입니다. 1, 1, 2가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는 역순입니다. 이해 가요? 근이 역수가 되면 계수는 역순이 됩니다. 1, 1, 2가 아니라 2, 1, 1 이렇게 말이죠. 왜 그런지는 담당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이 역수면 계수는 역순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2번 똑같은 방정식입니다.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저걸 그냥 베껴오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2였어요. 그렇죠?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이걸 그대로 베껴올게요. 그냥. 그럴 때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1 이렇게를 두 근으로 하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1짜리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라. 원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두 근을 이렇게 놓는 거였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여요? 요 두 근을 합친 모양. 그쵸? 요 끝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보여요? 요거? 요 두 근을 곱한 모양이죠. 요 전개식을 잘 뜯어보시면 이해 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방정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암기를 하거든요. a 곱하기에 x제곱에서 여기다가는 두 근을 합을 쓰고 여기다가는 두 근의 곱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통 써요. 이해 가요?
저거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여줘요. 한근이 알파고 한근이 베타면 이 방정식이 바로 두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요거만 먼저 전개한다며. 요거 전개하면 x제곱에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더하기 알파 베타인 거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어때요? 여기 두근을 합친 모양이 나오죠? 개수는 많이 났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 두근을 곱한 모양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합은 여기에 쓰고 곱은 여기에 쓰면 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여기다 다 아까 이것처럼 다 식으로 쓰고 하면 식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요걸 쓰겠다 이거죠. 두근을 합친 건 얼마입니까? 즉 이거 두 개를 말 그대로 합쳤다는 뜻이에요.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가 되겠네. 그러면 앞에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겠네. 거기에서 2를 빼면 되겠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빼기 2배에 알파 베타 곱은 2고요. 빼기 2겠네. 1 빼기 4 빼기 2죠. 마이너스 5겠네. 이해 가요? 부탁하건데 이제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해야 돼요. 직접. 그쵸? 이거 암산 되겠어요? 안 될 텐데. 암산 자신 있어? 하지 마. 절대. 니들은 암산하는 거 아니야. 어디 건방지게 학생이 암산을 하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너희들은. 안 그래? 틀리면 안 되니까. 나는 틀려도 돼. 난 시험 안 보잖아. 니들은 틀리면 안 되지. 시험 점수 들어갔는데. 그치? 내가 얘기 안 했니? 나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 나 3번씩 풀었어요. 그 50분 동안. 왜? 안 틀리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은 해야죠. 그렇죠? 검산하고 어딜 건방지게 암산을 해. 그래서 필산, 너희들은 암산이 아니라 너희들은 필산하는 거야. 필산. 직접 써서 계산해야죠. 써서 계산해야죠. 여러분은. 어딜 건방지게 암산을 해. 그치? 두근의 곱은 뭐죠? 알파 제곱 빼기 1과 베타 제곱 빼기 1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둘을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꾸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 되겠네요. 그쵸? 앞에 식은 지수 법칙 때문에 알파 베타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요 식은 이렇게 할까요? 가로쳐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는 거죠. 이해 가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알파 베타 2 제곱하면 4고요.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요. 빼기. 2배에. 알파 베타 2고요.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4에서 마이너스 3 빼니까 7 더하기 1, 8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곱은 8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개수는 1이라고 합니다. 요저 A 자리에 1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는 1 무시하고 저 중괄호 조금만 쓰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방정식이 뭐예요? X제곱 빼기 합이 마이너스 5였잖아. 더하기 곱은 8이었잖아. 는요. 즉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은 0입니다. 이해 가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어르신들 특히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재미삼아서 신년에 새해 첫날 뭐 사주도 보고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럼 뭐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안 봤어? 드라마 같은 거? 7월 달에 물을 조심해야 할 것이야! 그치? 그런 거 알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7월 달에 물놀이 가고 싶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미신이고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들었잖아. 그 뭔가 찝찝하잖아. 그치? 아이씨. 가지 말라야 되는데 위험하다는데? 그쵸? 아무리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하더라도 뭔가 찝찝할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그래요. 미래가 보인다 이거죠. 3년 뒤 4년 뒤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빨리 고치시라고. 충고하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안 들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모지게 말한 이유가 있죠, 당연히.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못 갈 것 같거든, 대학을. 그러니까 경기도권 내에 있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냉정하게 아빠로서 이런 걸 떠나서, 아니, 공부는 잘해, 나름. 반에서 거의 1등 해. 전교도 한 1, 2등 하고. 근데도 내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네?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 오늘도 신나게 놀았어. 10시 반에 일어났어, 오늘. 아들, 일어나, 아들. 안 일어나. 쿡쿡 작아서. 일어나봐, 제발. 간신히 깨워가지고. 아침부터 핸드폰 하고 있어, 또, 걔도. 그나마 피아노 학원은 그나마 요즘 잘 가고 있어요. 내가 강력 추천. 소다팝을 쳐보는 게 어때? 소다팝을 쳐가지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그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야. 그 얘기 때문에 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다팝을 프린트하더니 요즘 피아노 학원 가서 그거 치고 있대요. 그거랑 그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학원, 종합학원, 국영수 배우는 종합학원. 매일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 딱 그거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은 계속 놀아요. 계속. 특강도 없고. 근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내가 보이잖아. 별 볼 일 없겠다. 보이잖아. 내 자식이지만 냉정하게. 니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난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은 안 그럴 것 같아? 앞에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충고해 주는 거라고, 진지하게. 근데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 중1 동안 딴 거 안 해도 좋다. 중1 동안 노트 쓰는 거 해라. 노트 열심히 썼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노트 쓰는 건 자기밖에 없대요. 잘하고 있어. 1년 동안 계속 써. 알아서 해. 난 분명히 충고했어. 나중에 가서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그럴 줄은 몰랐네요. 하지 말라고. 난 분명히 경고, 충고 난 다 했으니까. 1번. 자,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식을 억지로, 강제로 인수분해하시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 방정식의 근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쵸? 등호가 없잖아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 뒤에 뭘 붙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는영을 붙여서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강제로. 그리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여러분이. 이 방정식의 두구는 뭐야? 근의 공식에 의해서 1 뿔마 루트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5i가 되겠네요. 이거 이해 가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공식 대입한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거 어떻게 아까 했었는지 기억나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얘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x에서 첫 번째 근을 빼고 1 플러스 루트 5i. 아이고. 요거. x에서 두 번째 근을 빼고 1 빼기 루트 5i 이렇게. 는 0.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근을 빼고 두 번째 근을 뺀다. 이해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똑같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는 0을 지우겠다는 거야, 이제 반대로. 는 0을 줬다가 다시 뺏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이 식은 이 식이랑 같겠구나가 되는 거죠. 이게 뭔데요? x 빼기 1 빼기 루트 5i x 빼기 1 더하기 루트 5i가 되겠죠. 는 0을 뺐으니까 여기 는 0 쓰는 거 아니고요. 따라서 이 식은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입니다. 이해 가요? 쉽잖아.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차 식이고요. 이 뒤에 강제로 뭐 한다고? 는 0을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푸는 거죠. 짝수네요. 근데 a가 있어서 2분의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야? 14 맞지? 14가 맞아요? 네 맞죠? 14 이렇게 나와요 근이.
이해가죠? 이거는 실수근이군요, 일단. 그렇죠?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좀 전에? 이런 근이 나온다면요. x에서 첫 번째 근을 빼요. 첫 번째 근이 뭐지?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4? x에서 두 번째 근을 빼요.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 그쵸? 는 0. 자, 근데 얘는 앞에 개수가 2가 있습니다. 얘는 개수 2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양변에 2를 하나 더 곱해서 요렇게. 자, 이 방정식도 이 방정식과 근이 같죠? 그쵸? x에서 첫 번째 근 빼고 x에서 두 번째 근을 뺀 요런 모양의 방정식도 얘랑 근이 같죠? 그럼 뭐야? 이 좌변과 이 좌변은 같을 거야 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라는 식은 이렇게 인수분 되는 겁니다. 2로 묶었을 때 x. 자, 이거 이제 거지 같네? 어떻게 쓰지? 플러스 1 빼기 2분의 루트 14?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14.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 너무 분수 그지 같죠? 여기 곱하기 2가 있으면 분수 없겠다. 그치? 여기 곱하기 2가 있으면 없겠다. 곱하기 그럼 4가 필요한데 여기 곱하기 4는 없잖아. 그럼 어떡하죠? 앞에 거를 2분의 1로 고치고 곱하기 4를 이렇게 빌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배 하면 이렇게 여기다 2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이고 여기 1이 2배 했잖아. 여기 2잖아. 씨.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네. 뭐 편한 쪽으로 쓰시면 돼요. 위로 쓰든 아래로 쓰든. 이걸 이해할까? 그 다음 발전 문제 14번은 이거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이해 잘 못하던데. 아이씨. 내가 최대한 어쨌든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하는 걸 잘 기록해 놓으라니까. 응? 니들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기억력이 안 좋잖아. 나는 어제 있었던 일도 까먹는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틀 전에 먹었던 저녁 메뉴를 기억합니까? 모르겠으면 기록하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아이고. 이게 실제 고등학생들한테 시켜도 잘 못해요. 버벅대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쉬운 버전이고 어려운 버전 엄청 많거든. 어쨌든 내가 최대한 설명을 볼 테니 잘 들어보시고 아 이해 갔어! 하면은 여러분은 약간의 싹이 보이는 거고요. 모르겠는데? 해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니까 안 해야지. 이거는 싹이 노란 거죠. 내가 얘기했죠. 아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이게 어렵긴 한데 어떻게 이해가 된 것 같긴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식이 안 나와 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2차 방정식인가 봐요. 이렇게 보다시피. 두분의 합이 6이래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일단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두근의 합이 6이에요 란 말을 식으로 고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 잘 들어봐.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요의 뜻은 알파를 대입해도 베타를 대입해도 요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즉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방정식에 일단 두근이라고 했으니 일단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고 치면요. 두근의 합이 6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방정식의 근이라며. 근이라는 개념은 뭐야? 준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는 0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알파를 대입한 0, 베타를 대입한 0 이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죠? 2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아닌 다른 게
여기 들어가면 0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 갑니까? 알파 베타가 아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F 괄호 요 자리에 알파 베타 말고 여기 써줄게요. 알파 베타 말고 다른 것을 여기다 썼다가는 0이 안 나온다고요. 절대로. 이해 가요? 0 나오는 거 딱 두 개뿐이에요. 알파와 베타 하는 거. 이거 이해 가요? 그럼 다음 거를 볼게요. 다음 거 어떤 줄 알아요? 다음 것도 F예요. 그럼 요 안이 얼마여야 는 0이 나오냐고요. 이게 알파 또는 베타겠죠. 이해 가요? F잖아요. 이 안에 가로 자리가 뭘 넣어야 는 0, 이걸 만족시키겠냐고, 는 0을. 왜냐면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근 아닌가?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돼, 일단.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은 어쨌든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게 근일 텐데 이 식이 F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F라는 식인데? 그럼 요 자리도 똑같이 알파 또는 베타겠죠. 따라서 요게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값을 대입했을 거란 얘기예요. X 자리에. 그래서 7이었어? 뭐였어? 지워졌네. 그래서 5x 빼기 7이라는 이 값이 알파가 되도록 x를 대입했거나 또는 5x 빼기 7이 베타가 되도록 대입한 겁니다. 그래야 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x는 뭘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x는 바로 5분의 알파 더하기 7을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건 x에 뭘 대입한 거겠어요? 똑같이 5분의 베타 더하기 7을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x에 이런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안이 알파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F알파는 0이라는 이 식을 만족시킬 거란 얘기죠. 즉 x에다가는 이런 걸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인 거죠. 따라서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 두 개 더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5분으로 묶어서 엄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여기 6이라고 했으므로 6을 쓰면은 5분의 22으로 답은 4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뭐 머리가 나빠서 노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인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벽을 느껴요. 어느 순간.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뭐야? 모르겠네? 풀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법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막혀요. 어느 순간. 그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죠. 한 달 있다 이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1년 있다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체크해 두고 나중에 다시 하자. 일단 어려우면 잠깐 넘겨놓자라고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어렵죠. 예전에 한번 가짜 나머지 진짜 나머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제대로 설명한 친구 별로 없어요. 그러니 몇 가지가 생길 거라고. 고비가 생겨요. 고비가.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해. 일단은 그냥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큰 무리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죠. 15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한 근이 3 빼기 루트 1이에요.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마지막 개념이 뭐였냐면은 유리계수 방정식 또는 실계수 방정식.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복소수가 있어요. 복소수는 각각 실수와 허수로 나누고요. 이 실수는 각각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리수 계수만 갖고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요 안에 있는 것으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이 선을 벗어나서 무리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근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켤레근을 갖는다가 핵심이에요. 이 넘어가는 애가 부호가 바뀌는 거죠. 선을 넘은 애가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요? 안 넘은 애는 안 바뀌고요. 유리수 부호는 안 바뀌고 무리수 부호만 부호 바뀌는 개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얘입니다.
요 문장을 지우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음이에요. 이해가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한 근이 3 빼기 루트 2라고 다른 근은 뭐예요? 3 더하기 루트 2?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사실 제일 중요한 이 멘트가 얘입니다. 왜냐면은 1은 일단 유리수잖아. 2차 계수 1. 여기에 A, B까지 다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리수 개수로만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리수근이 나온대? 아, 다른 거는 뭐야? 이런 식의 켤레근이 나온다 이거죠. 자동으로. 이거 이해 가요? 이게 핵심입니다. 2번은 아마 안 봐도 알겠지만 아마 이거 아닐까 싶은데 실개수로 방정식 만들었는데 실수를 벗어나는 허수근이 나올 때. 그렇죠? 켤레근을 갖는다는 개념. 이거 같은데 안 봤지만 어쨌든 1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처럼 뭐예요? 두 근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까 뭘 배웠다? 근과 개수의 관계. 한 근 얘랑 또 다른 근 얘랑 덧셈한다고 이렇게. 두 근의 합. 합공식이 뭐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은 6이 마이너스 a니까 아 a가 마이너스 6이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죠. 그 다음 곱은요. 3 빼기 루트 2랑 3 더하기 루트 2로 곱하는 개념인데 알파 곱하기 베타. 곱은 이렇게 푼다고 했죠. 이거 b입니다. 합차 공식 때문에 금방 나오겠네요. 그렇죠? 9 빼기 2, 7 나오죠. 끝났네요. A값, B값 다 구하고 끝났습니다. 더하면 1 나오겠네요. 이해 가요? 2번. 방정식은 쟤랑 똑같네. 방정식은 쟤랑 똑같고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i야까지는 A, B를 구할 단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실수 A, B란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이번에는 이제 A 빼기 B 값을 구하시오. 실수계수로만 방정식 만들었어. 실계수 방정식입니다. 근데 그럼 근도 실수 아닌가 싶은데 이거 허수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다? 다른 근. 뭐라고요? 1 빼기 2i. 두 근 다 나왔죠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두 근의 합. 얘와 얘를 더해요. 뭐라고요? 공식이? 이렇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a. 2가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 1 더하기 2i와 1 빼기 2i를 곱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 근의 곱. 1분의 b죠. 이거 합차 공식이죠? 1제곱에서 4i제곱 빼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아요? 1 더하기 4에서 5입니다. 이거. a값 b값 찾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2-2 2차 방정식이 끝났어!